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은 한 번 했었지만 지금은 만나는 사람도 없는 돌싱이에요. 전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남자에게 도통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는 제 자신에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지긋지긋하고 떠올리기도 싫은 저희 오래전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름마다 곰팡이가 피는 오래된 집에 살면서 식사 한번 넉넉하게 해본 적이 없었죠. 아프신 어머니는 생활을 하기 어려우셨고, 가장이셨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제대로 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모님의 손을 거의 타지 못하고 방치되듯이 자라야 했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 대신 어린 남동생을 챙기며 일찍이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는 동생 하나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으니 제가 동생을 대신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직 어린 동생을 키우려 무척 애를 썼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에게 문제집을 사줄 정도로 말이죠. 저희 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학교 성적이 좋았거든요. 저는 여건이 안 되어 일찍이 공부를 포기했지만 제 동생만큼은 아쉬움 없이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고생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호텔 메이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배운 것 없는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청소와 살림이었는데 어쩌다 아는 언니를 따라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체크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급하게 청소를 하다 보니 쉴 틈 없이 힘들었지만 제 손을 거쳐 깨끗해지는 객실들을 보는 것이 제게 작은 보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불평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일하던 호텔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호텔 투숙객이었던 남편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제가 찾아주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사례는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는데도 끝까지 사례를 해야겠다며 저를 데리고 식사를 대접하던 남편은 두 번째 만남에서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호텔 손님과 메이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를 신경 써주고 아껴주는 남편의 순수한 마음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저희들의 결혼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시댁의 반대가 더 심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며 살았다는 말에 저를 만나주실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반대하셨어요. 거기다가 남편보다 나이 많은 시누이 역시 어머니의 편을 들며 동생과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시댁에 찾아가기도 전에 시누이가 저를 찾아와서는 남편과 헤어지라며 협박을 했죠. 처음 들어보는 인격 모독에 결혼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협박까지 듣게 된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달래며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설득하여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결혼을 반대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어렵게 결혼하게 된 저는 그 후로 행복할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어렵게 결혼한 만큼 더 굳건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그런 저의 행복은 물거품이 됐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시집살이는 기본이고 인격 모독은 일상이었어요. 못 배운 년, 가진 것 없는 년 하면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사람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니 오죽하면 건강 자신하던 제가 속병을 앓게 되었겠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에 심할 때는 위궤양까지 앓다 보니 종종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게 전부 저의 꾀병이고 억지라며 저를 모함했어요. 위궤양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고 딱히 약을 쓸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모함하며 우리 부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하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하질 않나, 가만히 있던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었다고 하질 않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저를 악녀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남편이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를 누구보다 착하다고 했던 남편이니 당연히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도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누이가 오해했을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를 의심하고 함께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 그런 적 없어. 내가 시어머니 욕을 했다니 형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 주변에 그런 말을 나눌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왜 어머니 욕을 해? 그거야? 모르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불만 많잖아. 결혼 반대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욕하고 싶은 일이야. 뭐든 있겠지. 그러고 보니 당신 전에 나한테 어머니랑 누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서 욕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집안 어른 얘기를 함부로 해. 나 정말 아니라니까. 당신 내 말 못 믿는 거야?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억울해. 나 당신 정말 성격 하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일 줄은 몰라서. 당신한테 실망이야. 애초에 그렇게 억울했으면 당신이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심지어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잖아. 그동안은 나도 당신 생각해서 많이 참았던 거야. 당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오해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매번 핑계만 대는 거야? 그렇다고 당신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 저번에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어머니한테 대들었잖아. 뭐, 그건 어머니가 너무하셔서 그렇다고? 어른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애초에 당신이 자초한 일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화내실만 하셨지. 당신이 매달 처남한테 얼마씩 돈 붙이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 결혼까지 해서 동생한테 용돈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느 시댁 식구가 자기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 좋아하냐? 그러면서 당신 처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누나랑 어머니한테 뭐 하나 해줘봤어? 나도 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가 뭘 해도 싫어하시고 욕하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것도 다 핑계인 거지. 그래놓고 뻔뻔하게 억울하다고 하다니.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 싫은 소리 못 들어주겠다. 당신도 이제 불평 좀 그만해. 남편만큼은 제 편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버텨왔었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제게 정이 떨어진 건지 그런 소리를 하며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매도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벌어서 제 힘으로 보내는 동생 유학비마저 꼬투리를 잡으며 나무라는 거였어요. 단 한 번도 남편 돈을 친정에 갖다 준 적 없는 제게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 사이가 점점 균열이 가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때다 싶어 작정을 하고 일을 벌였어요. 결혼해서 유부남인 제 남편에게 시누이가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었거든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자 그걸 이용해 이혼을 시키려고 작전을 짜셨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그들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남편이 저와 이혼도 하지 않고 시누이가 소개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저 몰래 시누이를 통해 다른 여자와 만나게 된 남편을 알게 되고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한 동생에게 여자를 소개해주는 시누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계획한 시어머니나
그걸 다 알고도 저를 속인 남편까지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혼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이혼이라는 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도와달라 부탁드리며 사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식구들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대로 저를 쫓아내려고 작정들을 했었죠. 어머니 부르셨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예? 너 인사해라. 여기는 우리 희철이 애인. 뭐 이제 와서 괜히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너도 얘기는 대충 들었지.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인사시키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너야말로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내? 내가 이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야. 여기 봐라. 이 아가씨는 이런 상황에도 점잖게 있잖니? 하긴 우리 희영이가 소개한 아가씨니까 어디 흠잡을 데는 없지. 못 배우고 없이 자란 너와 달리 배울 만큼 배운 아가씨거든. 진작에 이런 며느리를 들여야 했는데 말이야. 그러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내 아들 앞길 막을 생각이었으면 반대했을 때 진작 떨어져 나갔어야지. 그때는 둘이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봐라. 니들 부부 사이가 어떤지.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믿고 싫다고 하셔도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희철 씨 아내라고요. 근데 어떻게 결혼한 자식한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이대로 두 사람 놔두실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어쩌라는 거냐? 너만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그냥 떨어져 나가주면 그만이라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러서 시댁으로 갔더니 어머니께서 제 앞에 남편의 상간녀를 데려다 놓고 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 소리를 못하고 참았더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그런 짓을 하신 거죠. 반가워요.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나 희철 씨 만나고 있어요. 긴 얘기할 것 없고 희철 씨랑 이혼해줘요.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야.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희철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친정도 없고 호텔에서 청소하면서 동생 공부시킨다면서? 그래서 그런가 아직 나이도 젊으면서 꼴이 너무 말이 아니네.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러게 말이야. 그전에는 대체 무슨 수를 꼬셨나 모르겠어. 아무래도 희철이가 잠깐 눈에 뭐가 잘못이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얘 봐라. 여기서 너 반기는 사람 하나 없다. 우리 아들도 이제 너랑 살기 싫다는데 내가 무슨 고집으로 옆에 붙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아들이랑 헤어져. 상간녀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비웃었고 옆에 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런 상간녀를 두둔하며 제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백 하나 없는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였죠. 남편 하나 보고 살았더니 그 남편마저 제게 등을 돌린 그 상황에 저는 자존심도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억지로 떠밀리듯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생각하며 삶을 비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서 고생하는 동생에게 제 처지를 알려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 누나 고생은 끝났어. 내가 이번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미국에서 하던 사업 접고 들어온 거 아니었어? 그래,
근데 망해서 접은 게 아니야. 내 사업이 성장 가치가 있다면서 대기업에서 내 사업권을 사갔어.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무려 $10,000,000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미국 사업 접고 앞으로 한국에서 내 사업 다시 시작할 거야. $10,000,000?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 건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연구 개발을 하며 작은 사업을 구상하던 동생은 자신의 힘으로 더 키우지 못해 아쉬워하던 사업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10,000,000였는데 그 돈이 한화로 100억이 넘는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100억이라니 저는 꿈에서도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동생이 그렇게나 부자가 되었다는 걸 믿지 못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제 앞으로 호텔을 사주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죠. 누나 그동안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더 빨리 성공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누나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랬어야 그딴 놈이랑 결혼할 일도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평생 누나 책임질게. 그러니까 누나도 앞으로는 호텔 청소 말고 호텔 경영해봐. 호텔 경영이라니? 평생 청소만 하던 내가 무슨 호텔을 경영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도 취미 삼아 호텔 사업하고 리조트 사업해. 근데 이쪽으로 경력도 있는 누나가 못할 게 뭐야? 누나가 그동안 해온 청소들도 전부 누나 자산이야. 누나의 노하우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호텔 체인 대표도 누나처럼 메이드였어. 가장 객실 손님들과 가깝기에 호텔 경영도 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누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전문 경영은 공부하면서 배워도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청소밖에 할 줄 모르는 제게 호텔 경영을 하라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북돋아주며 용기를 주는 동생의 든든한 지원으로 저는 결국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밤에는 인터넷 강의로 경영학을 듣고 낮에는 발로 뛰며 열심히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동생의 도움과 전 남편의 일을 어깨 너머로 봤던 것이 도움이 되어 큰 무리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몇 년 만에 이름 없던 작은 삼성호텔을 5성급 호텔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완전한 사업가가 되었고 더 이상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당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비어 호텔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저희 호텔 투숙객인지 누군가가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아직도 저런 손님들이 계신지 놀라웠지만 그렇다고 저희 호텔을 찾은 손님을 탓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지워야 했습니다. 호텔 운영을 시작하게 한 후로 예전처럼 제가 청소를 해야 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호텔이니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전 시모와 전 남편과 바람났던 상간녀였어요. 저희 호텔이 요즘 들어 인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하고 많은 호텔 중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를 찾아낸 줄만 알았어요. 이제 와서 그 인간들이 저를 찾아올 이유도 없을 텐데도 그 우연이 얼마나 기막히고 황당하던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만나봐야 좋은 만남은 아닌 탓에 저는 그냥 직원인 척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시모는 기어이 저를 단번에 알아보고 저를 붙잡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 너 진경이니? 너 진경이 맞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너 맞구만. 얘는 내가 내 낯짝도 못 알아볼 줄 아니. 너 같은 애를 내가 어찌 까먹어? 저도 참 바보 같은 것이 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이제라도 머리채를 잡아줘야 했는데
정작 그 인간들을 마주하니 오래전 고통이 다시 떠올라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물으며 저를 아는 체 하는 시모 앞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아닌 척하고 말았습니다. 불편하고 끔찍해서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 인간들과 엮여서 좋은 꼴을 못 볼 거라는 계산에 제 호텔에서 굳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시모는 그런 제가 우스운지 과거에 저를 대하던 대로 저를 비웃으며 자기 새 며느리까지 불러왔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여기서 누굴 만난 줄 아니? 어머나,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좁다 그러지만 어떻게 여기서 얘를 다 만나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구 아시는 분이세요? 아가, 너 얘 기억 안 나니? 너도 봤었잖아. 내 전 며느리. 어머, 희철씨 전처요. 그래, 바로 걔. 너도 우리 며느리 기억나니? 둘은 구면이지. 너는 어른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르니 우리가 굳이 인사까지 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아는 척할 가치도 없는 사이라 생각해서 모른 척을 하려고 했던 건데 눈치 없고 생각 없으신 건 여전히 똑같은가 보네요. 뭐라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야, 너 어른 앞에서 어디 막말을 하고 있어? 그래도 한때 내가 너 걷어 먹여주고 챙겨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전부터 싹수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 여전히 싹퉁머리가 없구나. 하긴 배운 게 없는 내가 나이 좀 먹는다고 달라지겠니? 그러는 본인이야말로 나이값 좀 하시죠. 누가 누구더러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잖아요. 걷어 먹여주고 챙겨줬다고요? 당신이 내 부모라도 된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당신들한테 죗값 따져 물으면 물어야지.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나이 먹고 정신이나 차리던가. 이제 와서 나한테 더 할 말이 있어요. 엮여봤자 추접스러운 꼴만 보겠다 싶어서 아예 무시를 하려고 했더니 시모가 노망이 났는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다른 투숙객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된 시비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참는 걸 보고 더 그러는구나 싶어서 저도 더 참지 못하고 맞받아쳐줬죠. 아마 제가 신모에게 대든 건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막상 뵙고 보니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걸 당시에는 왜 못하고 참기만 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모에게 대들고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상간녀가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저기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디 어른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어? 당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부모도 없이 자랐다 그랬나? 하긴 당신 얘기는 우리 희철 씨한테 많이 들었었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이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랬었거든. 그러게 손에 쥔 게 없으면 자기 관리라도 열심히 했었어야지.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어. 당신처럼 바보같이 남편 뺏기기 싫으면 나처럼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그래, 여자 엉덩이에나 환장하는 그런 놈이랑 살려면 너처럼 살기는 해야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어. 유부남 꼬셔서 결혼한 상간녀 꼬리표는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지. 당신 나이 좀 먹었다고 무서운 게 없는 모양이야. 그때는 내 앞에서도 아무 말 못하더니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입을 잘만 터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었으면 지금 말고 그때 말을 했어야지. 능력 없어서 남편 뺏긴 주제에 뭐가 떳떳해. 나는 그래도 무능력해서 남편 뺏긴 여자보다는 능력 있어서 남의 남편도 뺏는 여자가 낫다 생각해. 그러고 보니 그때도 희철 씨가 자기 와이프 더러운 호텔 방 청소한다고 꼬락서니 창피하다 그러던데 지금도 호텔에서 청소 일하면서 먹고 사는 모양이지. 이혼해서 잘 살 거라 잘난 척하더니 여전하네. 뭐라고? 당신 말 조심해. 당신이 뭔데 나를 덜어 그런 소리를 해모. 내가 못한 말해서 저기 꾸럭서니 창피한 거 당신은 모르나 보지. 그래, 당신은 지금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주우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 분수 잘 파악하고 찌그러진 상태로 살라는 말이야.
알아들어 그 여자는 제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호텔 청소부인 줄 아는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제 처지를 비웃었습니다. 이혼 전에도 배운 것 없어서 청소하던 제가 여전히 청소 일이나 하며 별 볼 일 없이 산다며 저를 무시하는 거죠. 상간녀 주제에 나를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런 걸 일부러 정정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은 청소 일을 어찌 생각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호텔 청소 일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공공장소에서 생각 없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 여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저를 찾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손에 들고 계신 그건 뭐예요? 또 청소하고 계셨어요? 대표님 청소는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러면 다른 직원들 괜히 눈치 봐요. 보니까 이 손님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본 김에 내가 지운 거지 별거 아니야. 내 호텔 내가 청소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안 그래? 아유 참 대표님을 누가 말려요? 하긴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시니까 저희 호텔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제 가시죠. 이제 곧 약속 시간이시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래 가야겠네. 사실 제가 그날 오후에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일정이 바빴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니 비서가 층마다 다니며 저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이 길어질지 몰랐거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필이면 예전에 그런 악연들을 만나 사사롭게 시비를 다투게 되었다니 저는 그냥 좋은 일을 앞두고 액땜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인간들을 무시하고 헤어지려 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뭘 어쩌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저는 바쁘니까 더 이상 댁들과는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네요. 여기 투숙하러 오신 건지 로비만 들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투숙객들도 계시는 공공장소이니 앞으로는 소란스럽게 만들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방금 전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면 저희 법무팀에서 고소장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객님들은 왕처럼 모시지만 댁대 같은 진상들은 제대로 대우해 주거든요. 내 말 알아들었으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새 며느리 방패처럼 세워두고 저를 타박하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대표님이라니 우리 호텔이라니 뭐가요? 이제는 귀도 안 좋으세요?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눈치가 별로 없으신가? 제가 여기 호텔 대표예요. 여기 제 호텔이고요. 근데 뭐요? 그게 당신들이랑 상관 있나? 혹시 제 호텔에서 묵기 싫으신 거면 지금 바로 환불 조치 도와드릴 테니까 로비로 가세요. 저도 당신 같은 고객들 필요 없으니까 바로 나가준다고 하면 오히려 저야 고맙죠. 저도 괜히 찝찝하게 옛 악연들과 더는 엮이기 싫었는데 알아서 취소해 주시면 취소 위약금은 면제해 드릴게요. 그러실래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예약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왜 나가 그리고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야, 너 같은 게 무슨 호텔 대표야. 거짓말을 해도 정도가 있지. 기가 막혀서 정말 당신 지금 우리 앞에서 창피당해서 쪽팔려서 친구랑 짜고 쇼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대표님이니 뭐니? 어디서 드라마를 많이 본 모양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희 대표님한테 무례하게 구시다니. 이런 말도 전부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무슨 관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표님이 반기시는 손님들은 아니신 모양이네요. 계속 바쁘신 분 붙잡고 괴롭히실 거면 저희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경호원들 불러서 내쫓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아니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돌았나?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우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 같은 것들 껌도 아니야. 그나마 시모는 제가 대표라는 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려 하는 것 같은데 생각 없는 상간녀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 모습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제 비서가 눈치껏 제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소란이 나면 저나 호텔 측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상간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사기를 친다나 뭐라나 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편이 사업 좀 하는 거 가지고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안팀을 불러야 하나 싶은 찰나 생각지 못하게 시모가 나서는 겁니다. 해봐. 내가 진짜 여기 대표이고 잘났으면 어디 법무팀이고 경호팀이고 다 불러서 나 끌어내보라고. 얘 그만 좀 해라. 너야말로 좀 조용히 해. 어디 호텔에서 교양 없이 소란을 부리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 말이야. 너 그럼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말하겠니? 아까부터 정말 건물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있잖니?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정말 어머니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그렇게 자기 새 며느리를 야단치던 제 전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제게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자기 진짜 며느리를 옆에 두고서 저를 며느리처럼 대하면서 말이죠. 제가 진짜 며느리였을 적에도 저한테 새아가 며느라 그런 소리 한 번 없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모가 저를 아가라며 다정하게 부르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건지 저한테 왜 그리 친근하게 구는가 싶었죠. 아가 많이 놀랐지 이 애들아. 얘가 워낙 철이 없어서 내가 진작 말려야 했는데 나도 경황이 없었구나. 그래 듣자 하니 내가 여기 대표라는 거냐? 이 호텔이 네 호텔이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호텔을 얻게 된 거야? 어디 뭐 로또라도 된 건가? 그걸 제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겨우 그게 궁금해서 저를 붙잡은 거예요. 얘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이 정도 축하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은 남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그러게 나는 내가 언젠가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언제부터 오죽 열심히 살았니? 우리랑 지낼 때도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살더니 언젠가는 빛을 볼 줄 알았지. 너희들 이혼하고 나서 내가 내 걱정을 종종 했단다. 물론 나도 너한테 모질게 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미운 적만 있었겠니? 그때는 나도 내 자식 걱정이 먼저 들어 그랬던 거지. 너한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래도 네가 짠하기도 하고 그랬단다. 이 여자가 노망이 났는지 정말 뚫린 입으로 되도 않는 거짓말을 술술 잘 하더라고요. 나를 걱정하고 생각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나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호텔 대표라고 하니 뭐라도 콩고물을 얻어보려 되도 않는 아부를 하는 거겠죠. 그런다고 자신들이 저한테 했던 짓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일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 만행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껏 바쁜 사람 붙잡고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야. 당신이 나를 걱정했다니 정말 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다.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상처를 주고 무슨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 앞에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아가 나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응, 웃기고 있어. 당신 방금 전까지도 내가 청소한다고 비웃고 있었잖아. 당당하게 이혼하더니 아직도 청소하냐며. 근데 내가 호텔 대표라고 하니까 갑자기 잘 보이고 싶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뭐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아가 그러지 말고 애정을 좀 생각해라. 그래도 너한테 부모라고 할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 아니니?
너나 네 동생이나 일가친척 하나 없는 천의 고아인데 나 같은 든든한 어른 옆에 있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랑 잘해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잘 지내보자는 말이야. 미친 것들 어디서 연병 떨고 있어? 정말 당신 뻔뻔함이 기가 막히네. 그래서 모나더러 콩고물 좀 뿌려달라 이거예요. 좋게 헤어진 시댁이라도 겸상 안 할 판에 저런 여자 내세워서 나 이혼시킨 당신이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지. 어머니도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전에도 사람이 참 주제 모르고 욕심만 많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죽기 직전까지 남의 밥그릇 기웃거릴 팔자야. 그렇게 돈이 궁하면 잘난 아들한테 바라지. 어디 되도 않게 남이 차린 밥상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너 지금 뭐라고?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는 네가 불쌍해서 그래도 예점 생각해서 잘 지내보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여기가 내 호텔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 만났으면 당신 머리채라도 뽑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네. 그러니까 나랑 말이나 섞어본 걸로 만족하고 앞으로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요. 당신네 식구들 평생 우리 호텔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김비서 보안팀 불러서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도록 해. 저게 정말 은혜도 모르고 시모는 제가 아직도 옛날에 그 아무 말 못하는 호구 며느리인 줄 알았겠지만 몇 년 사이 저도 참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 더는 할 말 못하고 참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연병 떨지 말라며 혼주를 내줬더니 개거품을 물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콩고물이나 뜯어볼까 침을 질질 흘리겠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미친 개들 상대해줄 여력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안팀을 시켜 그 두 여자를 제 호텔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지 못한 신우이와 전 남편까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다시는 우리 호텔 근처로 얼씬도 못하게 했죠. 그렇게 그날 일로 우리의 악연도 끝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으니 앞으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인간들도 더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라도 저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분명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정말 꿈에서라도 다시 보기 싫었던 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온 거죠. 밖에서 비서와 직원들이 말리는 실랑이를 듣고 나가보니 전 남편이 대표실로 들어오려고 용을 쓰다 붙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여길 왜 왔어? 진경아 나야, 나 당신 만나러 왔어.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오겠다는 협박에 저는 무슨 소리를 하려나 들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전 남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딱히 그놈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제 호텔 아니고 여차하면 쫓아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들어나 보자며 대표실로 들였더니 그 놈이 제 엄마랑 똑같이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호텔을 운영한다며 어머니한테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정말 내가 알던 진경이 내가 맞나 싶어 한번 찾아와 보고 싶었어. 당신 엄마한테 그 말밖에 못 들었어. 그날 당신 엄마가 무슨 염치 없는 짓을 했는지 나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갔는지는 모르는 모양이야.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사람이 대체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호텔 사업이 많이 힘들어. 하긴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지. 특히나 당신한테는 더 힘들겠지. 솔직히 당신이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 대학을 나오기로 했어. 뭐 하나 쉬울 게 없었을 텐데. 근데 이만큼 잘 운영하고 있다니 정말 고생 많았다 싶어 지금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뺨이라도 때려달라 시위하는 거야. 뭐야?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훤히 보인다 그런 말이지.
당신 힘든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이 쏙 빠졌어. 그래. 아, 물론 보기 싫다는 건 아니야. 살 빠지니까 젊었을 적 생각나고 정말 좋아 보인다. 근데 그래도 당신 힘든 시기에 내가 옆에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내가 그래도 경영 전공을 했고 오래 사업을 했었으니까 당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야. 도움? 당신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당신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은 나랑 이혼해줬던 거 그거 하나야. 내가 어쩌다 뭐에 씌여서 너 같은 놈이랑 결혼했지만 네 덕에 이혼한 거잖아. 그건 정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 어쩌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것 말고 당신이 나한테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어.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건지 두 사람 다 뻔뻔하기가 끝이 없다. 왜 당신도 나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 안 그래도 당신 엄마가 자기를 부모처럼 생각하라면서 뭐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고아일 때는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호텔 운영한다고 하니까 달라 보이는 모양이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 잘 됐다는 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사실 그때 우리 이혼이 오로지 우리 생각은 아니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좀 수월하기는 했어도 헤어질까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어머니랑 누나가 그렇게까지 했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이제 와서 더 말하는 것도 입 아프지만 당신 진짜 쓰레기다. 한번 바람 펴서 그 여자랑 잘 살면 됐지. 이제 와서 전처 돈이 욕심나서 또 나한테 알랑거려. 이 미친 놈아, 제발 그만 좀 하고 지금 사는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 여자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전에는 내가 그 여자가 나보다 어리고 예뻐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여자 너랑 수준이 똑같아. 걸레랑 쓰레기랑 아주 딱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괜히 내 귀 더럽히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 할 말 없어. 나 쓰레기 맞아. 내가 당신한테 저지른 짓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아직까지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 나한테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라는 거. 여보, 제발 이제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돌아와 준다고만 하면 나 당장 그 여자랑 이혼하고 당신한테 올게.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도 힘이 될 거야. 미친 놈,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해. 너 내 돈 탐나서 온 거지. 당신 예전부터 그랬었잖아. 사업에 별 재주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서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안 되는 사업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내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결혼하고서도 계속 청소일 했던 거 아니야. 남편이라는 놈이 사업한답시고 돈만 까먹고 생활비 한 번 못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생각만 하더라도 너 같은 놈 진작 버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참 순진했었지. 근데 그랬던 내가 아직도 순진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 나도 당신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알아. 당신이 나랑 재결합할 생각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내가 아는 이진경은 어쩔 수 없이 선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못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 당신 지금도 꾸준히 기부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며.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 나 당신한테 바라는 거 있어서 찾아온 거 맞아. 내 주제에 염치 없이 도와달라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근데 내가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래. 지금 여차하면 우리 식구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몰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러다 빚 못 갚으면 나 사업 망하고 집까지 날려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놈이 정말 뻔뻔하게 절더러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기부하는 걸 알고서는 자기도 불우이웃이니 제발 도와달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같은 한량과 어려운 사람들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 너무 어이없어서 헛웃음도 안 나왔어요. 듣자 하니 상황이 어렵기는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정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았죠. 예전에 제가 전 남편과 같이 살았을 때에도 그 인간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정말 사업 능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서 일만 벌이는지 덕분에 제가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그때는 아들 아끼는 시모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걸 믿고 그러나 전 남편은 매번 걱정 없이 일을 벌이고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여유 있던 시댁 재산을 다 까먹은 지 오래되었는지 이제는 시댁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갈 때까지 간 상황이더라고요. 들어보니 전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서 그 상간녀가 집도 없이 시댁살이를 하는 모양인데 시댁까지 날아가면 그 집 식구들이 전부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왜 그 인간들을 도와주나요? 저는 당연히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욕을 하기도 전에 대표실 안으로 제 동생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쫓아왔다가 전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 들어온 거죠. 이 미친 새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누나가 너를 왜 도와줘? 너 같은 놈은 정신 차리게 맞아야. 그리고 화가 난 동생은 그놈의 뻔뻔한 얼굴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그대로 멀리 나가 떨어져 버렸고 놀란 직원들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전 남편 쪽에서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희 호텔 법무팀에서 잘 해결해서 오히려 그 인간이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고 제 동생은 정당방위로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되려 고소를 취하해달라 사정을 하는데 또 맞을까봐 무서웠는지 직접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며 제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하던 사업 구상도 잘 풀려갔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도 잘라내며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액대이라 생각하기로 하고 저의 과거를 잊고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 사는 모습을 그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